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개념 강좌 5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품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삼국의 경제 부분까지 했었고, 이제 뒤에 남은 거 여기 문화와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들 여기를 싹 정리하면은 이제 고대 삼국 부분은 완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문화 부분인데 여기는 학문 중에서 특히 유학을 다룹니다. 먼저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유학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판서로 일단 핵심 키워드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유교, 유학, 성리학 이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교, 유학, 성리학 구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공자면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맞죠? 구분하지 마요. 핵심 키워드는 똑같아요. 사실은 뒤에 배우는 성리학이 유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유교, 유학,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충과 효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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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라. 누구에게? Is king. 왕에게로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는 게 바로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까지도 이 유학, 유교, 성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이건 또 뭐냐?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효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효도를 할 겁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에게 효도를 다 할까요?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효의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냐? 바로 is king. 왕이 최고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전하,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전하 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임금은 최고의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잘 토닥토닥 해주고 보듬보듬 해주는 게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왜 강조하냐? 또 왕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왕이 is king, 왕이 최고의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인 백성들은 엄마 아빠인 왕의 말을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복종심 이끌어내는 게 바로 유교, 유학, 성리학이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삼국에서 유학을 가르쳤어요 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고구려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고구려는 우리 기억나세요? 바로 태학이 있습니다. 태학. 소수림왕, 소수만이, 국가적인 위기는 소수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름 돋았던 소수림왕 1단 콤보, 먼저 율령을 반포했었고요. 2단 콤보, 불교를 공인했었고요. 3단 콤보, 수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모아다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끔 하면서 뛰어난 인재로 길러냈습니다. 바로 태학, 맞죠?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심화에서는 이 경당을 가지고 고구려 거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당도요, 학교예요, 학교. 태학이 수도였던 국내성에 있었더라면 이 경당은 지방 곳곳에 있었던 학교예요. 만든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라고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상할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최소 소수림왕 때부터 해서 장수왕 때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경당입니다. 여기서도 무술을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키는데 뭘 가르쳤다?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거. 충이죠, 충. 충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가볼게요. 백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사 제도가 있었어요. 박사. 우리도 지금 박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특정 한 분야에 어떻게 정말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박사 졸업? 대단하다. 맞죠? 저도 그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지금 박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럼 돌아가서요. 이 백제는 박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오경 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오경 박사는 무슨 박사일까요? 유학의 5개 경전을 마스터했다라는 박사예요.
그래서 이 오경 박사라는 걸 통해서 유학을 가르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가 있냐면 역박사. 역박사는 하늘의 별자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박사. 지금으로 치면 의사예요, 의사. 또 뭐가 있냐면 백제는 특이하게 와박사도 있어요. 와박사. 와박사. 기와 와. 기아를 잘 굽는 사람. 거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경 박사, 맞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바로 유학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임신서기석이라 그러면 간혹 가면 어릴 때 제가 또 중고등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또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임신 응이에요? 그 임신? 제발 그러지 마요. 이 임신은 임신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석, 돌에다가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자, 여러분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중3을 딱 졸업을 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고1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중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베프와 함께 무슨 약속을 해요? 야, 영호야, 우리 한번 힘내보자.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피를 토하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꿈꾸는 대학 한번 가보자. 인서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해봐서 알아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맞죠? 그것처럼 이때 신라의 두 명의 화랑이 약속을 한 거예요. 화랑이 딱 되면서 두 명의 화랑이 야,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한번 수련해보자.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고 무술을 갈고 닦아서 나라를 위해 정말 뛰어난 화랑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약속을 적은 게 바로 요 임신서기석이에요. 자, 나라를 위해 뛰어난 화랑이 되어보자. 나라를 위한 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때 화랑들이 유학을 배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러면 시마레벨에서는 임신서기석을 그냥 통째로 둥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뭐 옳은 것을 했을 때 신라의 유학의 발달 뭐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또는 지금 여기는 태학경당이 고구려 거구나, 고구려의 학교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임신서기석이 통일되기 전에 신라의 돌이구나, 신라의 화랑들이 유학을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돌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에는 수도의 태학 소수림왕, 맞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정확한 왕은 추정할 수가 없지만은 경당, 소수림왕에서 또는 강개토대왕, 장수왕 중에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박사, 무슨 박사, 유학경전을 맡았던 오경박사, 기타 등등으로 역박사, 의박사지만 유학과 관련된 거는 여기 오경박사다라는 거고, 신라에서는 임신서기석, 맞죠? 유학경전을 공부했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끝이 났고요. 요게 임신서기석입니다. 사진 또 유물 자료도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삼국의 학문입니다. 자, 삼국의 역사서 편찬이에요. 요게 고급은 잘 나와요. 이제 고급이 아니죠. 계속 제가 고급이 입에 발려있다 보니까 이게 심화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심화에서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따로 뭐 판단하고 PPT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예요. 자, 기억나세요?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일단 잘 나가는 왕들이 있으면 내가 잘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난 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예두일 데뷔를 했다. 그랬을 때 사진을 더 찍어서요. 맞죠? 또 예두일이 또 저를 또 너무나 사랑해준 나머지 또 강남 쪽에 가서요. 압구정동에 가서 저 막 프로필 사진 찍어주고 했습니다. 맞죠?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강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은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 난 줄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잘 나온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탁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께 막 연락이 와요. 야, 동진아, 너 혹시 얼굴에 손 댔냐고. 즐깁니다. 변태지만 즐겨요. 그렇죠? 자, 그럼 돌아가서 잘난 게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자랑할까요?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이렇게 왜 자랑할까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는 그냥 나의 만족감. 얘들아 보이니? 나 이렇게 존잘이 됐어요. 요거라면 이때 왕들은 이것 봐라. 나 이렇게 뛰어난 왕이다. 나 대단한 왕이지. 나의 말 잘 듣고 잘 따라야 되겠지.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 또 간지 아이템.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고구려는 어떤 게 있냐면요. 6이라는 백권이 있는데 이문집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간추려서 심화 레벨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명량왕 때 신집이라는 책 5권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고구려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책이요. 그러면 선생님 영양왕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다음 강의 때 배울 거예요. 이 영양왕은 그러면 어떤 왕이냐? 아주 영양가가 있는 왕입니다. 영양왕은 어떤 왕이냐? 아주 영양가가 있는 왕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살수대첩 때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때 고구려의 왕이 아주 영양가가 있던 영양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승 거두고 나서 자랑해야죠. 신집 5권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는 이미 제가 지난 강의 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백제와 신라는 참 외우기도 좋게끔 어떤 왕들입니까? 각 나라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 바로 역사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제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했고요. 그래서 근초고왕의 문제가 나올 때 고흥의 서기를 고흥을 통해서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화에서는. 기본에서는 정답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신라는 누굽니까? 진서 흥행했던 바로 진흥왕. 버풍왕의 맞죠? 버풍왕 다음에 등장했던 진흥왕. 그래서 이 진흥왕 때는 거친 아저씨 거칠부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라 진흥왕 문제가 나올 때 이 거칠부 국사가 진흥왕의 문제의 정답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화 레벨에서는 삼국의 역사서의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이런 역사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편찬했다라는 거. 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로 가볼게요. 자, 불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불교를 하려면 또 제가 또 슈퍼 아이템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숨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자, 불교입니다. 불교. 네. 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삼국이 뭘 했나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맞죠? 우리가 예전 강의 때 이미 불교는 각각 어느 나라 왕에 누가 받아들였다라는 거 다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구려는 누가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여러 명의 왕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똘똘했던 왕 소수 몇 명만이 한 명만 받아들이면 돼요. 누구? 소수만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소름 돋았던 소수리 왕의 업적이었고요. 맞죠? 백제는 그냥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침류왕입니다. 맞죠? 그리고 신라는 누굽니까? 불교는 법으로서 공인하는 거예요. 2차전의 순결을 계기로 법으로 흥행했다라는 법풍왕 때 바로 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또 왕권 강화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중에 불교 공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거였죠. 민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선생님은 하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부족. 옆 동네는 개를 좋아한대요. 개부족.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와 개를 찾습니다. 엉망진창. 이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교를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때 불교에는 뭐가 있었냐? 업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불교를 널리 보급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생에는 은동진의 공부노비로 태어난 거야. 은동진의 공부노예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 생에는 더 나쁜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불교에 역시 윤회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환생이에요. 환생. 다음 생에 나는 뭐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 업설로 이용하는 거예요. 일업. 내가 그동안 쌓은 업복.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거에 따라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귀족들이나 왕 이렇게 이용해요. 야, 노비들아. 너희들 왜 지금 노비인지 아니?
전생에 과거의 니들이 희대의 살인마였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희대의 역적 죄인이었어.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나의 노비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 말 잘 들어야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노비가 이런 젠장 빌어먹을 어차피 베린 인생 막 살래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이번에도 내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음 생에는 방앗개비, 다음 생에는 메뚜기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번 생에는 좀 힘들지만 다음 생에는 나처럼 노비를 부리는 귀족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라는 게 바로 업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 돌아가서요. 그래서 지금 고대 삼국에서 전부 다 불교를 받아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할. 보시면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국가 정신 확립에 기여하는 민들을 통합하는 거고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 그리고 왕 이꼬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애들은 구제를 받아들이는 중생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싹 다. 자, 그래서 불교를 받아 당겨왔고요. 저 탈을 쓰니까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제가 똑바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디님 표정을 봐서는 그래요. 웃고 있는 걸 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긴가민가하긴 하지만 잘했을 거예요. 저는. 자,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고구려는 소수림왕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침류왕 백제는. 그 다음에 신라는 원래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들어와요. 고구려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튕겨나갑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졌던 거는 여기 법을 응행했던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됐다라는 거. 불교를 아무도 안 믿으니까 2차돈이라는 얘기를 하죠. 불교의 영험함을 보여주겠다.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치게 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2차돈의 목을 탁 쳤더니 어떻게 목에서 흰 피가 콸콸콸콸콸콸콸 그리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이 숑숑숑숑숑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거. 2차돈의 순교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불교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을 통해서 백제는 저와 이름이 똑같은 동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법흥왕 때 와서 공인했다라는 거고 일본은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건네집니다. 건네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가서. 자, 그러면서 특히 신라가 불교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왕권과 밀착을 했고요. 법흥왕이나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 불교식 왕명을 쓰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 이꼬르 즉 부처다. 왕즉불사상. 왕이 즉 부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강은 예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지지난 시간 때 맞죠? 화랑도 얘기를 할 때 세소고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의 명으로 걸사표를 짓게 됐다라는 거. 수나라에게 요청했던 거죠. 요게 바로 언제다? 신라 얘기구나. 맞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자장이라는 스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황룡사를 만든 거, 절을 만든 거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황룡사 절 안에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든 거는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선덕여왕 때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도교로 갈게요. 도교. 자, 도교는 여기 잡기 전에 판소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도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교가요. 시험에 은은하고 잔잔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요. 또 약간 설레지 않나요? 또 뭔가 이상한 걸 뒤집었을 것 같습니다. 빙고. 맞아요. 뭘 뒤집었으냐? 이제 도교는 핵심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도교는 도사예요. 도사. 도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도사입니다. 도사. 자, 한번 가볼게요. 도교는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신선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앞에서 불교를 봤잖아요. 불교에 있는 스님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교는 수많은 도사들이 뭐가 되는 게 목표다? 바로 신선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신선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신선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우리 산신령님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도끼가 이도끼냐? 여도끼가 이도끼냐? 에헴! 어릴 때 전라동화에 많이 나왔던 그 수염긴 할아버지, 이 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산신령님 신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과거를 떠올려보면요, 여러분들이 전래동화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산신령님이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산신령님이 돌아가셨다, 운명을 하셨다, 죽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1도 없습니다. 산신령님은 죽지 아니에요. 뭡니까? 불사조, 불사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도사의 꿈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산신령이 되면 죽지 아니합니다. 불로장생이에요. 그래서 이 도교는 신선사상과 불로장생 사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핵심 키워드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던져놓고요, 이 설명해놓고 다음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도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이번엔 반대로 나와요. 문화유산을 던져버려요. 도교와 관련된. 다음 유물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도교인데? 도교와 관련된 물건인데? 아이템인데? 도교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도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도대체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 저기 꼭대기에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새가 달려 있습니다. 주작 봉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를 타고 다니는 거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이나 또는 하느님이 새를 타고 다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이걸 탔다? 그래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누구 겁니까? 이 새를 바닥바닥바닥 주작을 타는 거는 우리 산신령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뻥긋뻥긋뻥긋 솟은 게 있어요. 여기는 산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산에 보면 막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이 막 노래 부르고 비리리비리리 부르고 파티입니다. 여기서 산신령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치고 있는 거 완벽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드래곤, 용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교와 관련된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요, 여러분들이 백제 거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능상리 고분에서 발견이 됐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챙겨온 게 있죠. 이것이 바로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금동대학로예요. 사실은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제 얼굴 정도 크기?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는 아니고 제가 센치를 잘못 쟀어요.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하나 잡아드렸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구려는요, 고분벽화가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동물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 사신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주작, 청룡, 백호, 현무. 특히 대표적으로 현무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무도 그림이 또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또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좀 무섭게 그릴까요? 맞죠?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이 현무는 어떤 동물이냐? 뱀과 거북이가 믹스가 된 게 바로 이 현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타고 다니는 건 누굴까요? 부처님일까요? 하느님일까요? 바로 누구? 우리 산신령님. 도교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고요. 이거는 백제고요. 그 다음에 또 백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그래요, 에드윌은 칠판이 작습니다. 너무나 섭섭해요. 맞죠? 슬픕니다. 그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런 모양의 요렇게 된 게 있어요. 뻥긋 벽돌이에요, 벽돌.
산수무늬 벽돌무늬라 그래서요. 여기는 산과 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산과 물에 사는 사람 누구? 우리 산신령님. 백제 산수무늬 벽돌도 아하 도교와 관련됐구나. 그리고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 유물 사진 3개를 둥 던져놔요. 도교네. 도교 내용 찾으면 되고 반대로 도교 설명 다 줘요. 다음 종교와 관련된 유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정답. 기흥,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때는 2개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이제 다시 판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 판서가 아니고 PPT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도교입니다. 도교는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성행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상. 산을 숭배합니다. 산천사상. 신선이 되는 거죠. 신선사상. 그리고 신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합니다. 불로장생. 그리고 현세에서 또 구복, 복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들어가서 고구려는 연개소문. 이거는 나오진 않는데 도교 문제로요. 심하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개소문이 당시 귀족들의 불교가 너무 힘이 세니까 귀족들을 억누르고 불교도 억누르기 위해서 도교를 장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이거도 최근 10회부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사태지적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 사태지적이 죽기 전에 죽고 나서죠. 죽기 전에 했던 말도 있고 죽고 나서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이 죽고 난 후에 세운 비석이 사택지적비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글이 적혀있냐면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무상. 이게 원래 도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 무위자연, 자연과 법사만 놀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교를 유행하고 이 사람은 도교를 따랐구나. 이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유물사진. 강서대모의 사신도의 현무도,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중요하고요. 맞죠? 백제의 금동대학로. 하나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능상리 고분군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요. 아까 제가 그린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또 심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봉황, 주작이죠. 새 타는 거, 주작. 요거는 산신령님이 타는 거고 여기 사는 거 산신령님이고 드래곤 용이에요, 용. 요것도 산신령이 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연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연꽃 위에 이렇게 부처님이 샹 이렇게 등장을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화유산은 이 유물은 도교 내용이 엄청 강하긴 한데 일부 이렇게 불교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무도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뱀과 거북이가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총령도도 사실은 도교와 관련된 유물로 봐요. 그리고 아까 사신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산수무늬 벽돌 마찬가지로 도교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보통은 이거 3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리는 거죠. 네. 이게 사택지적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심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이 있어요. 뭐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고 그걸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무령왕릉인 걸 아는 건데 그 밝혀진 이 돌 지석을 보게 되면 땅신에게 이 땅을 매매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땅신 또 산신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교적인 내용이 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2개는요. 자, 그리고 이제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보시면은 왜 천문학을 일단은 열심히 연구를 하냐? 하늘을 읽는 거는 왕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완벽하게 읽는다? 뛰어난 왕이 되는 겁니다. 왕공강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중시를 했던 건데 고구려는 그래서 여러 벽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별자리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때 와서 청상열차 분야 지도 각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넘어갈게요. 나중에 조선시대 문화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우리 박사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누각박사도 있었고 역박사, 일감 요거는 천체를 관측하고 역박사는 하늘의 별자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누각박사는 천문학 이런 것들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문학 발달과 또 이런 거 관련이 있다는 건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아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선덕여왕 때 이미 예전에 선덕여왕 잠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선덕여왕은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 9층 목탑 그 다음 여기
천문 관측을 위해서 첨성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아직 통일되기 전이잖아요. 통일되기 이전의 신라 때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심한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성대 사진 보이고요. 첨성대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약간 문제 주는 식이죠. 점수 주는 형태로. 선덕여왕 때 만들어줬고 천체를 관측하고 샬랑샬랑 꿀랑꿍. 요거 사진에서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금속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기도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보시면 고구려는 뭐 이런 게 있었다. 몰라도 됩니다. 백제도 하나만 알면 돼요. 요거. 이거도 지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뭡니까? 7개의 칼날이 달렸다는 칠지도.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전해줬다는 거로 추정하는 이 칠지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백제와 외가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신라는 화려한 금강 등을 통해서 금속 기술이 발달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칠지도 하나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칠지도 맞죠? 신라의 금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화려한 금속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분 양식의 종류가 있어요. 여긴 잡아야 돼요. 여긴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일단 판서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요. 각각 만든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는요. 초기에 만든 무덤이 뭐냐면요. 처음에 만든 무덤이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는 무덤을 만들어요. 처음에요.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게 다른 무덤을 하나 만드는데 일단 돌무지라는 용어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뭐냐면 돌무지 덧널이라는 단어가 추가돼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통적으로 만드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뭐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무덤 스타일을 먼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끊으면 돼요. 무덤인데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구려 백제 왕입니다. 열심히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해? 어머 동진이 어떡해? 무덤을 만들었죠 이안쫑 라면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돌무지 말 그대로 돌무더기를 까서 올리는 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 위에 돌무더기를 까서 올리는 게 바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봐요. 지금 이 무덤에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지금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벽화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화를 그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대의 슈퍼 도둑님이 된 거예요. 도둑님이 돼서 물건 도구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도구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빵 어렵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서 돌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돌이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무덤은 특징이 도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는 유물의 출토량이 유물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똑같은 무덤인 거 우리 시험 때 지지난 시간 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구려의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과 백제의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총동 고분이 무덤 스타일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무지 무덤 양식인 거예요, 둘 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고구려의 유의민계통이 백제 건국에 기여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갈게요. 차이점은 요거 하나입니다. 가운데 덧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단어를 끊으면 돼요. 끊으면. 한번 가볼게요. 또 제가 신라의 왕이에요. 열심히 또 에드윌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만 과로사로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머 동진이 어떡해 동진이 어떡해 그러면서 어떻게 관을 짜줍니다. 이번에는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덧널 나무 널판지처럼 덧대는 거예요. 나무관을 짜줍니다. 이런 오랑캐 같은 쉐끼들 어떻게 왕의 몸에다가 바로 돌무더기를 오로로 까는데 이건 아니지. 나무관을 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돌무지잖아요.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까서 올린 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까서 올린 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아니 나무관은 썩어 문드러지는 건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이거대거나 차이가 없긴 하지만 차이점은 덧널을 덧댄 거예요. 시험에는 이걸 가지고 내요. 제가 좀 이따가 PPT로 갔을 때 도면도를 보여줄 거예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 도면도를 통째로 던져놔요. 그래놓고 어떻게 나오냐? 다음과 같은 무덤을 만들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인데 화랑도, 골품제, 동시전, 우경, 장러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반대로 이것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물어보게 돼요. 요 도면도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무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고구려와 백제에서 만들었다. 틀렸잖아요. 신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점 여기랑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화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똑같이 없겠죠. 공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구를 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화에서는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냐면요. 천마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왜 천마총이냐?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발견이 되죠. 이렇게 생긴 천마도라는 그림이 그린 이런 그림이 발견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천마도라는 그림은 벽화일까요? 벽화가 아닐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뭐냐? 바로 말한장이에요. 말한장. 여기 보면 이렇게 띠기딕 말이 이렇게 달릴 때 여기 말 다리를 탁 얹는 그 말한장용으로 만들어진 게 천마도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백제는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데 한 개의 특이한 무덤이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국 남조와 미친 듯이 교류를 했다라는 누구? 바로 무령왕릉. 무령왕. 이 백제의 무령왕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무덤이라는 독특한 양식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통의 무덤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서만 만들어지는 무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령왕릉.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무령왕릉을 통째로 던져놔요. 그러면서 다음과 관련된 무덤과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령왕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 22담로 찾으면 정답. 또는 요거 던져놓고 타이틀 제목.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벽돌무덤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찾으면 정답.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무덤 잡아드렸고요. 무덤 양식이 좀 이따 도면도를 보겠지만 벽돌집처럼 이렇게 쭝쭝쭝쭝 쌓아서 올려서 벽돌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대장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으니까 마지막 형태로 굴식 돌방무덤이 나왔겠죠. 요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어를 끊으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자, 동굴 스타일의 돌로 된 방이 있었다는 게 바로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동굴 스타일의 돌로 된 방이 있었다는 게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그럼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딩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도 초딩 때 마찬가지예요. 초딩 때 뜨거운 여름이 되면 부모님이요. 여러분들 손을 잡고 항상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동굴 대탐험. 동굴 대탐험을 하러 갑니다. 맞죠? 그러면 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 딱 입구에 가는 순간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는 못 가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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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끌고 들어가면 아 싫어. 아 엄마 너무나 시원해요. 아 엄마 동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가기 싫어요 라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스타일이에요. 자, 동굴 잘 떠올려 보시면 동굴의 입구는 어때요? 코딱지만 합니다. 엄청 작아요. 맞죠?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커지잖아요. 맞죠? 들어가는 순간 큰 공간이 나와요. 동굴 입구는 코딱지만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개의 방이 등장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동굴 스타일의 방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 안에 공간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등장할까요? 이제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벽화가 등장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대의 슈퍼 도둑님이 됐어요. 물건을 훔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왔다랍니다. 최고예요. 왜? 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안에 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물 싹 다 털어가 버립니다. 도굴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유물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 다 구분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시 PPT로 가서 복습하고 도면도 보고 다음 부분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고분 양식인데요.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무덤이에요. 맞죠? 고구려 백제 초기에 만들어졌던 거고 끝판대장이 굴식 돌방 무덤. 맞죠? 돌로 외부에서 이어지는 널길과 널방을 만들고요. 방 안에 관을 만들고 뭐 흙으로 덮고 복물 벽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좀 이따 도면도를 보는 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이 대표적이죠. 맞죠? 그리고 남조의 영향이다라는 거고 돌무지 덤널 무덤은 여기 나무 덤널 나무 간을 한번 짜는 거예요. 덧대는 겁니다. 널판지 같은 나무를. 그리고 돌로 쌓고요. 신라의 대표적인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또 돌아가서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으로 대표적으로 장군총이 있습니다. 맞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에 우리가 앞에 봤던 사신도, 이게 굴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된 거겠죠. 벽화가 존재했으니까요. 무영총, 각초총, 그 다음에 뭐 사신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주림 천장 구조는 제가 발의 부분 갈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벽화가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백제는 한성시대의 돌무지 무덤이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웅진시대 와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져요. 송상리 고분군이 있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또 송상리 6호분이에요.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송상리 6호분에 심하니까요. 그리고 이 6호분에서 벽돌 무덤 무령왕릉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무령왕 다음에 성왕 때 사비시대잖아요. 맞죠? 여기까지가 웅진시대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사비시대 때 와서는 부여 능상리 고분군. 여기 능상리 고분군에서 기억나세요? 뭐가 발견됐다? 시험에 잘 나오는 도교의 대표적인 아이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능상리 고분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벽화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무지 덤널 무덤 대표적으로 천마총입니다. 호호총 기억나세요? 밥그릇, 호호명 그릇 맞죠? 그 다음에 서역과 교를 보여주는 게 좀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천마도가 출토되는데 벽화가 아니라는 거. 호호명 그릇은 했던 거 복습입니다. 뭡니까?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간섭을 끼쳤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끝. 도면도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했던 거. 잘생긴 우리 동진이. 고구려의 장군총, 백제 근초광의 소청동 고분. 무덤 스타일이 똑같은 돌무지 무덤의 양식. 아하,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건국에 기여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네. 그리고 도면도. 보세요. 이게 벽돌 청태로 쌓아올린 백제 무령왕릉이고요.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보세요. 들어가면 방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천장, 여기가 모주림 천장 구조로 들어가는 건데 고구려는 나중에 발해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돌무지 덤널 무덤. 봐요. 나무가 안 짜고 돌무더기 흙으로 덮었잖아요. 어떻게 벽화를 그려요. 맞죠? 그리고 시험에는 이 도면도를 통째로 던져놔요. 아까처럼 문제 나오는 패턴은 신라구나. 돌무지 덤널 무덤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천마총. 여기 위에 천장이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들어가는 게 모주림 천장 구조고요. 벽돌 무덤 양식. 백제 무령왕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모습을요. 그리고 이거는 천마도. 벽화다 벽화가 아니다. 벽화가 아니고 말 한 장이라니까요. 요렇게 말이 있으면은 여기 사람 다리를 탁 올리는. 맞죠? 아, 그림 잘 그립니다. 맞죠?
제 어릴 때 꿈이 약간 미대를 꿈꾸기도 했었어요. 맞죠? 원래 잘 그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요거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것들이에요. 그때 앞에 봤던 이거 지석이고요. 맞죠? 그래서 요거 다 주고 다음 유물과 관련된 왕에 대한 업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무령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건축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건축은 평양의 뭐 안악궁, 평양에 만들어진 궁궐이다라는 건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심화 레벨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안악궁, 그리고 평양 지역 문제로 나와요. 평양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몇 개 던져놓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에 대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또 다른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을 찾으면 정답일 때 선지로 들어갈 거예요. 아, 선지가 아니고 제시문 박스로, 힌트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개 평양 사건 중에 하나로요.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백제는 위웅사, 웅진 때 공상성이 있었고 부여, 국남지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익산 미륵사지, 요거는 탑으로 갈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제 소동요의 주인공이었던 무왕이 세운 백제 최대의 사찰이에요. 그 다음에 황룡사지, 황룡사는 진흥왕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이, 맞죠? 그리고 탑입니다. 탑은 시험에 나옵니다. 탑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탑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탑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맞죠? 전라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백제의 석탑이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스타일이 목탑 양식인데 그거를 돌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 때 만들었을까요?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자, 보시게 되면 요거예요. 요 사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들어가고 다음과 관련된 유물을 찾으셨을 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진에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보수가 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보수가 안 됐던 이유가요. 또 일본 욕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이요. 여기다가 시멘트를 덧지덧지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공개를 한다고 어떻게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시험에는 일단 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좀 암기법은 아니지만 다 허물어 버렸네?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도 단독으로 잘 나와요. 자, 보시면 부여가 백제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백제 거구나. 부여 정림사지 1층, 2층, 3층, 4층, 5층 석탑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 탑은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나당 정쟁 때 나당 정책이 아니고 나당 동맹을 체결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의 장군 중에 소정방이랑 장군이 백제를 점령해요. 그리고 이 소정방 아찌가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에 넓잖아요, 공간이. 내가 백제를 정복했지롱 이라는 걸 글로 새깁니다.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뭐라고 불렀냐? 백제를 평정한 탑이라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부르게 됐었습니다. 요런 설명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탑은 또 백제의 예술미, 비례미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탑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탑을 보시게 되면 특징이 여기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넓잖아요. 맞죠? 요게 미술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여기가 이렇게 넓어버리면 딱 탑을 보게 되면요. 이 탑으로 시선이 집중이 확 되는 거예요. 몰입감을 확 끌어당겨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탑 중에 하나죠.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평제탑으로 불렸다라는 거고 신라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자, 일단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탑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전, 깎을모, 벽돌전,
벽돌을 깎아서 쌓아 올렸다라는 우리 앞에 봤던 무령왕릉이 벽돌 귀화지처럼 쩍쩍쩍쩍 쌓아 올린 것처럼 이것도 깎을모, 벽돌을 깎아서 쌓아서 올린 석탑입니다. 현존하는 신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신라 탑 중에 전체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그리고 석재를 벽돌 모양처럼 깎아서 올렸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이런 설명했던 게 제시문 박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분황사 모전석탑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이런 탑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은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언제?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이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몽골 때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모정석탑 탑 사진을 볼게요. 이거예요. 깎을모. 벽돌지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불상입니다. 불상도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설명을 던져놓고 해당되는 불상을 찾으면 돼요. 먼저 고구려의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여기서는 제일 잘 나옵니다. 중국의 당시 북쪽에 있던 오랑캐가 만들었던 부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불상인데요. 뒷면에 고구려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이게 뭐냐? 요거예요. 요게 바로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자, 요렇게 부처님이 있으면요. 뒤에 요렇게 불꽃 모양처럼 삐져나온 게 있죠. 요거를 전문 용어로 광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 부처의 수행 정도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배를 딱 뒤집었을 때 여기 뒤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영가 7년명이 고구려의 연호입니다. 아하, 고구려 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크기가 7cm밖에 안 돼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호신불입니다. 호신불. 우리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몸에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당시 때 고구려의 군사가, 병사가 전쟁 중에 살기 위해서 또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차고 다녔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호신불이에요. 호신불. 그리고 이건 재밌는 거는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둑놈이 누가 훔쳐가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해변가에 갖다 놨다고. 한강 예전에 한강이 매립하기 전에는 거의 해수욕장처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놔뒀다고. 갔더니 발견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예전에 10회분 이전의 문제 때 요런 설명을 주고, 물론 고구려 거다라는 걸 설명을 줘요. 그리고 했을 때 이걸 찾아야 됐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면 백제는요. 서산 영령리 마열의 삼정상이라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제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백제의 미소. 정말 믿기 힘들지만 저도 사실 여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햇살이 비치는 양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웃는 미소가 달라진대요. 그렇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백제의 미소 설명하면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주 배동 속조 열의 삼전 입상이 있는데 살찐 뺨과 다정한 얼굴, 푸근한 자태가 특징 이겁니다. 단독으로 아직 문제로 정답으로 된 적은 없고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불상입니다. 불상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금동미륵 방가 사유상. 그리고 여기는 일본의 영향을 준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목조 방가 사유상입니다. 딱 봐도 삼국에서 유행했는 게 일본 고대 문화에 우리의 삼국의 문화가 영향을 끼쳤구나.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의 국보 1호인데요. 이거도 이 나무도요. 일본에서 발견되고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요. 요 불상도 삼국의 불상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석입니다. 제가 또 그래서 중국에서 또 하나 가져온 게 있죠. 바로 무엇이냐? 강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갔었을 때 구매를 했어요. 이게 대박이에요. 아, 중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이 비석을 보게 되면요. 글귀를 그대로 똑같이 새겼어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면 이게 그냥 프린팅을 한 게 아니라 일일이 다 팠어요. 팠습니다. 아, 대단해요. 근데 이게 또 저렴합니다. 다만 무거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치아년이면 그냥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강개토 대왕릉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했던 거 복습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강개토 대왕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끝!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나 특히 중요한 거. 강개토 대왕이 왜구를 격퇴했구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이꼬르 중원 고구려비. 이것도 누가? 장수왕이 만든 거고요. 남한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입니다. 남한강 유역 진출을 보여주는 거고 신라를 동의로 신라왕을 매금으로 칭하면서 고구려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요 설명 잤을 때 여러분들이 중원 고구려비를 사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심화에서는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택지적비 이거 얘기했어요. 의자왕 귀족 때 사택지적 세운 빈대 도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인생무상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포항 냉수리 신라비 최근 10회분 문제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울진 봉평 신라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 신라적 성비는 진흥왕 때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한강 상류였고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했던 거 복습입니다. 김정희가 금속 과한록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이게 진흥왕 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밝혀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설명 줬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상에서 진흥왕 순수비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는 게 아니고 북한산 순수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요. 자,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입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거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요. 일본 고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고구려는요. 어떤 스님? 왠지 모르게 도시락이 생각이 나는 우리 해자 스님. 은혜로운 스님입니다. 이 해자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누구? 일본의 당시 태자였던 쇼토쿠 태자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이 고구려에는 담징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어깨 담이 걸렸죠. 어깨 정말 담이 걸린 게 아니고요. 건너가셔서 원래 호류사라는 절에다가 금당 벽화를 그리려는 순간 어깨 담이 걸렸죠. 그릴 수가 없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실 이때 고구려는 살수 대첩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나의 조국이 전쟁 중인데 내가 한가롭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냐? 그릴 수가 없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림을 휙 완성을 한 게 바로 호류사 금당 벽화. 그러면 이때 담징 스님은 일본에게 뭘 전해줬냐? 그림을 그릴 때 필요로 하는 여기 있는 종이, 붓, 먹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게 바로 담징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라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네모랑 때 일본이랑 한번 싸웠잖아요.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조선술, 배 만드는 거, 댐 같은 거, 제방 같은 거 만드는 축제술 정도를 정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백제는 사이가 좋잖아요. 활발하게 교류를 해요. 일본 니들은 아직 멀었다. 아직기라는 인물이 또 일본을 또 가리키고요. 태자를 또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인. 백제의 왕인은 일본아, 왕이라면 적어도 노노와 천자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노노와 천자문을 전해줬던 게 바로 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 이름이 좀 특이하죠. 노리사치계. 스님이에요, 스님. 백제 마지막 정성기를 끌었던 서왕입니다. 서왕이 일본으로 노리사치계. 노리사치계를 보내면서 이때 불상이나 불교를 전해주는 거예요. 일본은 백제 성왕 때 와서야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토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사진으로 볼 거고요. 요런 인물 사진 딱 다 줬을 때 타이틀 탐구 주제 뭡니까? 타이틀 제목. 고대 삼국과 외와의 교류 찾으면 정답이죠. 맞죠?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고대 삼국과 일본과 교류했는 증거로 나왔을 때 기흥, 니은, 디귿, 리로 나올 때 여기 있는 인물들이 찾으면 정답. 오답으로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걸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 스타일이 똑같아요. 앞에 봤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었다는 금동미르 판가 사유상, 일본의 목족비르 판가 사유상.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야의 톡이 일본의 스에끼라는 톡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거 다 줬을 때 타이틀 제목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 고대 삼국과 외와의 교류 플러스 가야와 외와의 교류 찾으면 정답. 이걸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아스카라는 고대 문화가 등장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역입니다. 서역은 그래요. 제가 또 이런 것도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써줘야 되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라비안 나이트 어디까지?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저기까지와 교류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고구려의 고분 벽화였던 각조총인데 여기 이렇게 머리 보시면요. 요게 묶은 거 보이죠? 요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역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프랍시아 궁전 벽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까지 갔을 때 거기 궁전에요. 벽화에 그 나라 벽화에 요 두 명을 주목을 해야 돼요. 벽화에 이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머리에 쓴 요 모자가 요렇게 생긴 조우관이라는 모자인데 이게 고구려 사람이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고구려가 여기까지 가서 서역과 교류를 했구나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황남대총. 자, 신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요런 잔들이 발견됐어요. 딱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맞죠? 어디? 저기 페르시아, 로마의 스타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서역과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대 삼국은 아니지만 이거는 통일신라 되고 나서 등장했던 원성왕 때 만들어진 석상인데요. 자, 요 얼굴을 봐요.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 아닙니다. 흔히 저의 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조선의 미라고 얘기를 해요. 제 눈이 조선의 기준입니다. 쌍꺼풀이 없고 옆으로 쪽 째진 눈. 조선의 미예요. 근데 어떻게 쌍꺼풀 있고 부리부리부리한 눈. 이거 우리나라 스타일 눈이 아닙니다. 어디? 여기 눈처럼 서역의 눈이에요. 서역의 눈. 매부리 코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역에서 건너왔다는 황금 보검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이것도. 다 줘요. 이것도 다 사진을. 다 주고 다음과 관련된 타이틀 제목 뭡니까? 고대 삼국과 아라비안 나이트 서역과의 교류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